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문제, 지금까지는 독일의 역사, 특히 동서독에 분단된 국가가 서로 통일이 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는 남북이 통일이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남북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 연방제라는 것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는 1960년대로부터 북한 쪽의 제안으로 약 한 50여 년 동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하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눈 거에 보면 고려 연방제를 실현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되지 못하고 지금 반세기 동안 그저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은 이유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의 원하는 바대로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고 공산당 정치 활동을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한이 따라오게 되면 그러면 하겠다. 이런 이제 북한 주도의 말하자면 연방제고, 우리 이남 측에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주변 국가들과 관련도 있고 미국과 일본과의 연관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 연방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의 그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가까워지고 무슨 그런 남북한 그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남북 간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남북 간 철도도 건설하고 남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에 원조도 하고 또 북한을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도 우리가 도맡아서 해주고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어디에 봉착했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적색 통일 북한 시스템으로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떠넘겨주는, 즉 북한의 정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의 정치 체제로 다스리는 그러한 연방제다. 여기에 대한 반기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 그제 10월 3일 개천절에 명목상은 무슨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문재인 하야하라 이런 거지만은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지키자 이런 겁니다. 즉 북한과 그런 고려 연방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를 운운하게 되면은 그건 좌파고 좌익이고 북한에 동조하고 종북 세력이고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강력하게 고려 연방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북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견을 듣고 북한이 하자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연방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뜻대로만은 안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뜻도 들어주자.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 고려 연방제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서독이 통일될 때 우선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프랑스 인접국가고 영국, 또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엔 또 그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네커가 1987년도에 동독의 체제가 정치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경제 원조를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빌리 브란트 입장은 원조를 해줌으로써 동독의 정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점진적으로 또 아주 그런 좀 서서히 통일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갑작스럽게 하면은 서독의 그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에 봉착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그렇게 분단 국가가 서로 연합 체제를 이룩하면서 서서히 통일되는 프로세스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 시간이 있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주변 국가에서 간섭을 하고 그러한 연방제가 활발히 진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동을 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협조해서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통일이 아니고 분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독일의 그 정치적인 세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과의 대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하고 무슨 그런 그 비무장지대에서 무슨 사고도 발생하고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 협상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을 대립 협상을 중재하는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대표부를 파견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주변의 그 강대국에게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동전선을 펴서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 흡수 통일과 같은 갑작스런 예기치 않았던 하나의 사건, 돌발적인 사건 이러한 것으로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 경우가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서서히 통일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연방 체제를 결성한다. 이것은 주변의 강대국이 굉장히 근심하고 우려하고 방해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남북 간에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나서 통일이라든가 독일처럼 그러지 않고서는 고려 연방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주변의 강대국들은 원치 아니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끼리 의견이 맞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제일 가까운 강대국이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남한에서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이 네 나라 말고도 영국과 프랑스, 카나다 등이 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 속에서 과연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뜻만 맞으면은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동서독의 독일의 역사, 분단된 독일의 역사와 또 갑작스럽게 흡수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버린 이러한 독일의 경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려 연방제는 당사자들, 북한과 남한이 마주 앉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 고려 연방제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주변 강대국들이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북한도 내정 간섭을 받고 남한도 내정 간섭을 받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남북의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고려 연방제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동서독의 경우에서 봤습니다. 심지어는 동서독이 통일되면서도 비스마르크가 통일했던 독일 영토 중에서 약 30%를 떼서 과감하게 폴란드에다 넘겨주고 러시아에다 넘겨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서는 동서독이 통일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려면은 지금의 한반도의 크기가 줄어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줄어들든가 북쪽에서 줄어들든가 이렇게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상당한 그런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서는 남북이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북한과 남한의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10년, 20년 걸려가면서 고려 연방제를 하면서 두 나라가 북한과 남한의 그 두 나라가 서로 연방 정치 체제를 결성해서 장기간 나간다. 여기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간섭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돌발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생길 수 없습니다. 고려 연방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 1000%가 허구에 해당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유토피아입니다. 고려 연방제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가도 고려 연방제는
그거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경우처럼 돌발 사건이 벌어지면,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서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처럼 우리가 흡수 통일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독일의 경우를 보고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단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뜻은 좋습니다. 고려 연방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북한과 남한이 머리를 맞대고 책상에 앉아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네 나라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통제가 없이는 연방 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도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헬무트 콜이 호네커가 직접 방문하고 빌리 브란트와 의논해서 좀 시간을 두고 동서독 간의 통일이 좀 늦게 서서히 이루어지고 그때까지는 동독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독에서 원조를 한다. 이것을 헬무트 콜이 반대한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그리고 또 동독과 접경해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헬무트 콜은 장기적인 그런 그 연방 체제 그렇게 하면서 아주 느린 템포로 장기간에 걸쳐서 통일의 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헬무트 콜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독이 체제가 와해되기를 오히려 바랐고 그것이 그렇게 끝나야만 돌발 사건으로 인해서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이 굉장한 부담을 져야 되고 서독이 함께 공도 동망하는 동독을 안고서 역사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하고서도 헬무트 콜은 갑작스런 돌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온 정력을 다 바쳐서 통일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그 생각이 적중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또 여러분들의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네 나라가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상 미묘하게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강대국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숙명입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는 유토피아 내지는 허구 내지는 불가한
사건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그냥 분단국의 아픔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통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돌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간섭할 여유가 없이 남북이 통일돼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분이 텔레비에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을 주변의 강대국들이 반대하고 간섭하고 그러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양쪽 집안에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그 결혼과 미래, 젊은이의 미래에 대해서 양쪽 집안에서 간섭합니다. 해결점 하나는 두 사람이 그냥 무슨 그 비무장지대 같은 외딸진 대로 그냥 도망가서 몰래 함께 동거생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아기를 낳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서는 부모들 앞에 나타나면 이미 일은 치러졌고 이제는 양쪽 집안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이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살면서 애를 낳고 가정을 이미 꾸렸습니다. 이러한 것에다가 비유하면서 남북 간의 문제가 그렇게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일을 저질러서 순간적으로 돌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통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국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통일된 한반도의 그 의견대로 따라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해석입니다. 저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일의 이야기를 하고 독일 통일을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연방제를 헬무트 콜이 반대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동독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경제 원조를 하고 도와주면서 통일의 프로세스를 늦추고 서서히 한다. 그러면서 그 통일이 될 때까지는 동서독이 서로 연방 체제로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동독의 체제가 와해돼야 된다. 그러면 서독에서 흡수 통일을 해서 동서독이 통일되고 그 부담을 서독이 안고 인내하고 리스크를 몸에 지니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헬무트 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대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헬무트 콜을 통일 재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 간의 통일도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어떤 남북 간의 돌발 사건이 일어나서 주변 국가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 당사자들의 문제다. 이 돌발 사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고서는 고려 연방 체제 가지고서는 영원히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한반도에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당사자들의 문제에서 귀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4대 강대국의 눈초리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사자들끼리 앉아서 해결한다는 고려 연방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 연방제, 이것은 유토피아고 허구다. 그런 결론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김일성이 입에서 대두된 196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결론에서 고려 연방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구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확신의 출처는 어디냐? 동서독의 통일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서독이 분단된 그러한 때에 12년간 독일에서 유학했으며 1990년 통일의 현장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금 30년이 되어오는 동서독 통일된 독일 판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는가,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 연방제는 우리 당사자들끼리도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주변의 강대국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다. 그러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의가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